안녕하세요. 조문특강 개강하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기본 강의 끝났고 저번 주에 무료 특강 끝났어요. 조문 1회독 강의. 그리고 오늘부터 조문 특강 시작합니다. 기본 강의는 특허법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약속 체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해와 썰을 풀어드리는 강의였습니다. 이해와 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지만 암기가 되기 때문에 종적인 목표는 암기지만 이해가 돼야 암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이해 위주의 포커싱을 마쳤고요. 제 진도 있잖아요. 제 진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봤었습니다. 조문 1회독은 기본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기본서 위주로 하고 필기노트 위주로 했었죠. 조문에 대해서 많이 못 봤었습니다. 근데 종목적으로는 하여튼 시험장에서는 조문을 외워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문 특강에서는 조문으로 곧바로 갈 건데 곧바로 갔을 때 작년까지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 강의와 조문 특강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던 건데 조문을 같이 회독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무료 특강이고요. 온라인 분들도 무료 강의를 벨리사스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특강은 기본 강의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해를 배제하고 단순 암기로 갈 겁니다. 조문 1회독에서도 맛보기로 잠깐 봤지만 두 문자 딸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교수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대비입니다. 대비를 해야지 누군가의 특징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시험도 그래서 대비식으로 나옵니다. 이 대비를 본격적으로 할 거야. 만약에 조문특강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들 잘 따라오실 건데 나는 조금 빠르거나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은 요 무료 특강인 조문 1회독을 같이 수강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요 조문 1회독 했잖아. 물론 잡독 붙듯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긴 하셨지만 다 했죠? 들었죠? 조문 특강. 조문 특강은 교재를 서브집 이거 오늘 나왔어요. 서브집은 저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현장은 윌비스나 벨리사스쿨 오시면 됩니다. 핸드북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게 하려고 외우게 하려고요.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로 했습니다. 이 서브집 핸드북에는 총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조문이 또 나와. 1번이 조문편, 그 다음에 2번이 내용 요약편. 이 내용 요약편에는 판례 내용도 주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판례 내용은 우리 조문 특강에서는 언급을 배제할 거고요. 판례 강의에서 할 거고 같이 좀 넣어놨고요. 세 번째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에 있는 표 있잖아. 그 표를 다 외워야 되거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걔를 기본서에 있는 조문 번호로만 돼 있었는데 여기는 풀어놨어요. 보기 좀 편하게. 3번 요약편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1번 조문편에 조문이 있긴 하지만 조문 노트 같이 가지고 오세요. 수업 시간에는 조문 노트도 좀 볼 겁니다. 뭐 거의 안 보긴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교재는 이렇게 2개로 진행을 합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6월부터 월말 모의고사 시작하는데요. 매월 말마다 봅니다. 그래서 월말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이거 마감됐는데 설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청 일부러 안 하신 분 없겠죠? 이건 제가 계속 조문 1회독 말씀드리고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자기 이름 쓰고 20점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는 90점 받을 때.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자격 용도라고 했습니다.
6월부터 빠지지 말고 다 신청하셔야 되는데 얘가 조기 마감된단 말이야. 사전에 신청하셔야 돼요. 사전에. 그리고 공지 받으셨겠지만 신청해서 현장에서만 문제 받을 수 있고요. 현장에 오지 않으면은 문제를 다 온라인으로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와서 보시라고. 보고 또 하나 마지막. 그 답안지를 내셔야 돼. 답안지를 안 내더라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내 이름이 20점으로 꼴등에 써 있어야 합격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인생은 자극이야. 이거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조기 마감됐는데 7월 달 것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난 놓쳤기 때문에 명분상 안 가도 되지 라는 명분을 주지 말라고 사전에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조문특강 끝나면은 곧 이어서 판례 강의 개강할 겁니다. 판례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하면은 금방 잡을 거니까. 오늘 파트 1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했던 것처럼 요 필기한 내용은 제가 카톡방하고 홈페이지에, 그리고 인강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절차 총칙. 서브집 244페이지 보시면은 244페이지. 같이 혹시 봐줄 수 있어요? 얘가 3번 요약편이에요. 거기 개괄해놨습니다. 파트 1 절차 총칙. 여기가 대체적으로 반려사유고 무유사유에 관련된 썼고요. 처음에 배웠던 게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이었어요. 본인 능력 정리 또 하겠습니다. 필기를 요 군데군데 다 할게요. 여기다 할까요? 파트 1 절차 총칙에서 잠깐만 저기다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2페이지인데요. 파트 1 절차 총칙. 본인 능력.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들이 필요했었습니다. 3조, 4조, 5조. 미성년자, 비법인, 제외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필요하고요. 비법인은 대표자나 관리인 필요하고, 제외자는 특허관리인 필요합니다. 이유들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에 썰 풀어드렸었고요. 조문특강에서는 그냥 바로 외울 겁니다. 조문 볼게요. 이거 왔다 갔다 좀 여러 번 하겠습니다. 3조. 이제 익숙하실 거야. 조문 1회 독에서 한번 했으니까. 미성년자 피현정 후견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이분들이 민법에서 말하는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지적수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분들은 법정 대리인을 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조문특강부터는 문제 출제 포인트까지도 잡아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예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요. 법정 대리인이 꼭 있어야 되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 본인이 혼자 절차 밟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서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송달하고 다 해야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제가 서류를 송달받겠습니다가 되지 않아요. 동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포인트 잘 잡아두시고. 민법에서 봤었어요. 민법에서는 동의받아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이거 민법 얘기입니다.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성년 후견인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경우가 단 한 가지도 없고요. 그렇게 여기 잘 잡아두시고요. 이게 3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조. 비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굵은 글씨 밑줄 쳐놓은 것은 저거 암기용 펜으로 지워서 외우라고 한 건데요. 우리 쪽지 시험 보듯이 하는 겁니다. 저기를 형광펜칠해 갖고 셀로판지를 대던가 아니면 형광펜칠하고 셀로판지 대면 좀 잘 보이긴 합니다. 매직으로 지워버리던가. 그걸 이제 책을 씹어먹는다라고 하거든요. 뒤가 없다는 거지. 매직으로 지워버려서 외우고. 이거 외우라는 키워드들 넣어놓은 겁니다. 쪽지 시험에 쓰던 것처럼. 쪽지 시험하고 키워드가 조금 다릅니다. 쪽지 시험 본 사람들이 이것도 외우면 조금 다 외워지는 거예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조. 제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꼭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3조, 4조, 5조였습니다. 3조, 4조, 5조. 각 주들의 내용 요약들을 나왔습니다. 각 주는 전부 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각 주 3번. 방금 했던 파트 1 절차 총칙에서 본인 능력 표로서 정리했고요. 이것만 외우면 본인을 다 풀 수 있다. 3조 행위문 능력자, 4조 비법인, 비법 말고 비법. 5조 제외자. 이분들은 본인 절차 능력과 관련됐는데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비법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제외자는 특허 관리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 피한 경우에는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혼자 할 수 있고요. 제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온다고. 위반 시 여기는 보정명령, 여기 반려유통지에는 조문이 없습니다. 보정명령, 반려유통지. 극복 방안, 반려유통지는 극복이 안 됩니다. 보정명령은 법정대리인 선임하면 돼요. 근데 이 법정대리인 선임하는 것을 추인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줍니다. 추인, 알아두세요. 추인. 표였습니다. 본인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는 다 끝나고 봅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이어서 대리인 능력. 대리인 능력은 그 대리인이 어디까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대리인 능력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스펙트럼화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나눠서 3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시면 됐었어요. 친권자, 후견인, 임의대리인. 친권자는 민법에서 얘기하지만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요. 후견인, 임의대리인부터 조금 능력이 떨어집니다. 권한이 떨어지는데요.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거느거나 심판을 걸 때에는 후견 감독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 특허법 상대방이 나한테 어택 들어온 것은 후견 감독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이게 이제 권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제한과 관련된 거라는 규정들입니다. 그다음에 임의대리인은 전부 다 위임장 받아와야 됩니다. 특히 출전투 신청 후 불복 같은 경우는 특별위임장 받아와야 되고요. 위임장이나 특별위임장을 사건마다 내는 게 귀찮다 하면 포괄위임 등록을 먼저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포괄위임 등록 제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대리인의 능력이었습니다. 쑥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대리인. 친권자 얘기는 여기 없어요. 바로 후견인으로 갑니다. 후견인 3조 2항. 법정대리인 중에서 읽으실 때 잘 읽어야 돼. 법정대리인 중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민법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후견 감독인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다. 132조의 취소 신청, 그 다음에 상담회의 청구한 심판, 재심의 심판 다시 하는 거였었죠.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어택 들어온 거. 취소 신청은 조문일회독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신청한 취소 신청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특허청에서는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단어가 없지만 어쨌건 내가 특허권자라는 소리, 내 미성년자가 특허권자라는 소리, 나한테 어택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 7조요. 대리권은 전부 다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고요. 이걸 위임장 하나하나 내야 되고요. 특히 6조 출존, 신청 후 불복 바로 외웠어요. 출, 존, 특, 신청 후 거불심의 불, 복대리의 선임 복. 출존, 신청 후 불복은 특별 위임장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은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기본 강의에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렸었지만 제외자의 임의대리인은 특별하게 특허관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특허관리인은 옛날에는 친권자급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대리인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져갖고 제내자의 임의대리인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외자의 임의대리인 특허관리인이라는 사람들도 출전투 신청을 불문 특별위임장 받아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특허관리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제외자 임의대리인, 제외자 임의대리인 차이가 없다는 소리, 스펙트럼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기 각조에 있는데요. 각조 5번에 있네요. 친권자 후견인 임의대리로 나옵니다. 우리 조문엔 특허관리인이란 특별한 단어가 있지만 그건 과거 잔재물이고 현재는 특허관리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 스펙트럼으로 4 스펙트럼 말고 친권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후견인은 후견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었고요. 임의대리인은 전부 다 위임장 받아와라, 특별위임장 받아와라, 그 다음 포괄이임 등록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 정도. 시행규칙 5조에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예의 포인트는 장래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대리를 맡을 수가 있다. 대리인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주 4번에 출전투 신청 후 불복 두 문자 따놨어요. 요거 이제 따라와야 돼. 우리가 앞으로 기본 강의처럼 하지 않을 거고요.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판례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나 정리 강의에서는 전부 다 6조를 그냥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이라고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소통하는 그 두 문자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의사소통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냥 제가 외계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바로 지금부터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심사기준 강의에서 한번 또 더 할 건데요. 이건 그냥 참고 삼아서 일단 들어두세요. 아마 OX 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OX 문제 지금 아직도 안 푸신 분들은 같이 꼭 풀어보세요. 요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우리가 아까 본인 능력 관련해서 절차 능력에 대해서만 봤었는데요. 이게 3조, 4조, 5조. 혼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것만 봤었는데 당사자 능력이라는 거하고 권리 능력이란 개념도 사실 있습니다. 기본서에 썰은 풀어놨어요. 먼저 권리 능력, 민법에서 봤습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거 아주 심플해. 등록번호 있는 사람들은 권리 가질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있는 사람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등록번호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은 내가 이 절차의 출원인, 심판 청구인 이런 걸 당사자라고 한다고 했죠? 본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가 이게 당사가 될 수 있냐 없냐. 절차 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혼자서 이 서류를 쓸 수 있냐 이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권리 능력은 내가 권리를 가질 수 있냐? 당사 능력은 내가 이 절차의 당사가 될 수가 있냐? 절차 능력은 내가 이 절차의 당사자는 될 수 있지만 내가 혼자서 서면을 쓸 수 있냐? 이거라고. 절차 능력은 내가 당사자는 될 수 있지만 혼자서 서면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모시고 와서 서면 쓰고 제출하고 하라는 거고, 당사 능력은 아예 이 절차를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야. 법정 대리인 데리고 오건 뭐건 자식을 다 떠나갖고. 이 중에서 얘가 가끔 심사기준 문제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당사 능력. 이거를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이거 기본서에도 표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거 저기도 있습니다. 서브지 245페이지. 서브지 245페이지. 서브지 245페이지. 거기에 왼쪽은 절차 능력만 있으면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절차. 오른쪽은 절차 능력과 권리 능력이 있어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절차. 이거야. 오른쪽은 권리와 연관된 절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쪽이 출원이죠. 그 다음에 보정, 분할, 분리, 변경 등의 그 출원인이 할 수 있는 애들이고요. 출원입니다. 맨 밑에마가. 출원은 특허권을 달라고 하는 권리와 연관된 절차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 출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비법인이 출원을 하면 당사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반려됩니다. 네가 뭔데 특허권을 달라는 거야? 반려돼요. 몰라도 돼요. 그걸 당사 능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출원 밑에 보시면 무효심판 피청구인. 이건 뭐냐면 조문이래도까지 했기 때문에 연상이 돼야 됩니다. 무효가 무효 있었어요. 맞죠? 특허무효, 정정무효, 존속무효. 무효는 저 같은 사람이 청구인이고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입니다. 피청구인이라는 건 특허권자라고. 특허권자란 건 권리 능력이 있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써 있는 거라고. 무효심판 피청구인. 이건 권리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소극적, 적극적도 좀 이해되시나요? 소극적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이 청구인이고요. 피청구인이 특허권자라고. 특허권자니까 여기 저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적극적은 반대지. 청구인이잖아. 그렇게 연상하면서 권리와 연관된 것, 출원은 특파권, 그 다음 각종 심판은 특허권, 권리와 연관된 것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당사자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원인, 심판 청구인, 심판 피청구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걸 당사 능력이라고 하는. 왼쪽은 권리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권리를 갖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남의 출원 심사 청구. 이건 내 권리 필요 없어요. 남의 거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제공. 남의 거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무효 심판 청구 취소 신청. 남의 거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왼쪽이 특이한 절차야. 왼쪽은 비법인도 할 수 있는 절차. 비법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절차. 비법인도 정보 제공인, 심사 청구인, 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절차. 왼쪽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왼쪽으로. 쪽으로. 그게 여기 있습니다. 비법인도 4조가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가 절차 능력 쪽이고요. 그 다음 쪽이 당사자 능력 쪽이야. 두 개가 짬뽕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차 능력. 여기서부터가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은 심사기준 문제로서 가끔 나옵니다. 비법인도 심사 청구인, 취소 신청인, 심판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야. 아까 표에서 봤던 그 일부 청구인, 일부 피청구인입니다. 그 다음 재심은 심판 다시 하는 거. 이게 될 수 있다. 각주 2번에 넣어놨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필은 안 했었습니다. 헷갈릴까봐.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속 강의에서는 조금 더 덜 출제되는 유형도 다 잡을 거. 왜냐면 우리 목표 무조건 100점이거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정리하는 심사 기준에서는 완전 지역적인 것까지 할 겁니다. 우린 목표는 100점이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복습하실 때 아시라고 필기만 해드릴게요. 권리 능력은 사람하고 사람을 자연이라고도 합니다. 법인. 등록번호 있는 사람들이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방금 했던 그 쟁점. 이게 비법인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절차. 구분하기.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온다. 그게 페이지 245페이지의 표로 정리했고요. 기본서에서도 체크는 했었어. 기본 강의 때. 오늘 외우면 되는 거야. 오늘은.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다 했습니다. 각주들은 다 한 번씩 보시면서 외우세요. 각주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거 1-1번 각주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3조, 4조, 5조 본인 능력, 그 다음에 6조, 7조 대리인 능력,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7조의 추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추인은 소구표 잘 정리하세요. 소구표 장리 후 구분하기 문제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내용이 심플해.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이 없는 애들이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능력 있는 애들이 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는 걸 추인이라고 한다고.
능력이 없는 애가 혼자 진행해. 법정 대리인 없이. 그다음 법정 대리인하고 온 사람이 법정 대리권 증명이 안 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대리인 권한, 대리인 능력이 위반되는 거. 그다음에 권한은 이게 임의 대리인이 위임장 안 낸 거야. 본인 능력 없는 거, 대리인 능력 없는 거, 본인 능력 없는 거, 대리인 능력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그냥 됐다 넘어가자. 이걸 추인이라고 하고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시라고 각주도 썰을 좀 풀어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개별 대리. 이번에는 이런 내용 할 겁니다. 필기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심사 기준에서 이런 것도 할 건데요. OX 문제 이거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필기를 여기다 할까요? 여기 4페이지에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본인이 2명 이상, 대리인이 2명 이상 이거 하겠습니다. 요거 본인이 2명 이상일 때, 대리인이 2명 이상일 때, 그러니까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누가 제출한 서류를 특허청이 받을 거냐,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누구에게 서류를 보낼 거냐, 이거예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누구 걸 받을 거고 누구한테 보낼 거냐, 이거 원칙 각자 모두가 동의해서 한 번에 낼 필요 없다. 각자 내도 된다. 각자 대표 개별 대리, 각자 대표 개별 대리. 그런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각자 대표 할 때 저 사람 바보 같으니까 제 서면 내면 큰일 납니다. 나한테 불이익할 수 있죠. 아무것도 서면 받지 마세요. 이거 할 수 있다 했죠? 나로 대표자 선임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선임되면 대표자만 서류를 제출하고 대표자만 서류를 받게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아마 보전명령 날라올 거야. 근데 반려사유고 무유사유는 제가 정해준 것 빼고는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무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나 못 냅니다. 대표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나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대리인 대표를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도 돼.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대리인은 아무나 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대별 대리, 각각 내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 것은 각각 내도 방식 위반 아니다. 우리 절차 총칙은 대부분이 방식과 관련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방식 위반 아니다. 다른 말로 무효 사유나 반려 사유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11조. 2인 이상이 진행할 때는 각자가 대표한다. 아무나 혼자서 내도 방식 위반 아니다. 무효되거나 반려되는 거 아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임하면 대표자만 내야 된다. 대표자가 안 내면 방식 위반이다. 방식 위반은 무효사유인지 반려사유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아마 무효사유로 갈 거다. 보전명령을 갈 거다. 이렇게 대표자만 하거나 이거는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방식 위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출전투 신청은 불복에서 특복 뺀 거예요. 6조에 있는 출전투 신청은 불복에서 특허권 포기하고 복대리인 선임이 빠졌습니다. 특허권 포기는 뭐냐면 특허권이 공유일 때 자기 지분 포기하면 잔존 지분이 공유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다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선임할 때 복대리라고 하죠. 이건 본인이기 때문에 복대리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출전투 신청은 불복하고 똑같은 건데 특복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빠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출전투 신청은 불복에서 특복 뺀 거는 모두가 같이 진행해야 되고요. 대표자 같은 경우는 특별위임장 비슷한 걸 받아와야지만 대표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 요거는 대표자는 위임장 비슷한 거 내요. 대리인하고 규정이 똑같이 간다. 그 소리야. 이 사람이 대표자가 맞다라는 위임장 같은 거 내야 되고요. 출전투 신청을 불복해서 특복 뺀 거 할 거면 특별위임장 같은 걸 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대리인하고 같이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지금부터 제가 심사기준 사례 하나 잡아드릴게. 요거 OX 문제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심사기준 이런 매력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갑과 을이 공동 출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출원인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2명을 작성했다고요. 갑하고 을. 그 다음에 대리인 작성하면서 갑의 대리인으로 병 기재했어요. 그리고 출원인 작성할 때 주소 또는 고유번호 쓰게 돼. 주소는 특허청에서 좀 싫어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유번호 쓰게 돼. 근데 이 고유번호라는 것은 사전에 고유번호를 받게 돼 있어요. 고유번호를 받을 때는 내 주소하고 인감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 주소를 미국으로 해놨어. 누가? 을이. 얘 미국 해놨어. 얘 미국이야. 얘 한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기재하고요. 이제 봐요. 병이 심사 청구를 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사 청구에 요구되는 섬이 심사 청구서입니다. 이 심사 청구서에다가 심사 청구인을 병이라고 쓰고요. 대리인에다가 아니 뭘 병이야. 갑이라고 쓰고요. 대리인에다가 병을 썼다는 소리예요. 이게 병이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병이 심사 청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세하게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얘 방식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병이 심사 청구한 게 심사 청구 방식 위반이야. 심사 청구가 무효되거나 반려되냐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걸 하이브리드 문제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문제. 얘 방식 위반 아니에요. 이유는 심사 청구는 출전투 신청후 불복이 아니야. 1, 2 대표자 선임 안 했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3 병이 냈다는 것은 갑이 했다는 소리야. 갑의 대리인이잖아. 심사 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래 병이 심사 청구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요번에 요거요. 을이 명도 보정을 해. 명도 보정한다는 것은 계속 기억나시죠? 우리 파트 3에서 주체기관 서면 주체기관 서면 주체기관 서면 했었잖아. 명도 보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서면이 보정서입니다. 보정서를 냈다는 소리예요. 이 보정서의 당사자로 을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얘 방식 위반입니다. 이거 반려됩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OX 문제집에 비슷한 문제 있을 겁니다. 얘 갈게. 1. 대표자 없어. 갑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2. 보정은 출정투 신청은 불복이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지. 3. 하지만 을은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대리인 데리고 와야 돼. 대리인 없이 혼자 있어.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야. 반려. 이게 하이브리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1조와 5조와 이런 조문들이 섞인 문제라고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심사기준에서 심사기준 내용 또 볼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심사기준에 있어요. 방금 예제였습니다. 6월 월말 모의고사부터 사례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조문 관련해서 파트 1, 2, 3, 4 할 거니까. 그리고 무슨 난이도가 좀 낮은 수준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바로 낼 거기 때문에 20점 받으면 돼. 20점.
이런 것도 각주 이해되시겠죠? 여기 대표자 증명은 대리인하고 똑같이 위임장 내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을 각주에다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13조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고. 됐어요. 본인 대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특강이 처음에 어려우면은 조문 일회독을 들으시라는 게 이제 요거 같은 거야. 요거 하나 할게. 이걸 필기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요. 이거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저번 주에 조문 일회독 저번 주에 종강했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추론했어요. 이러면 대표자라는 게 갑을 지들끼리 정해지만 대표자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거요. 갑하고 을하고 PCT 추론했습니다. 지정관청 가서. 이게 파트 1이죠, PCT에. 이때 갑이 한국 사람이고 아예 한국에 주소가 있고요. 을이 미국에 주소 있어요. 저거 기억나요? 피스트출은 파트 1에서 보안명령 사유 적언발정 표지인. 적언발정 표지인 위반되면 보안명령 방시반이었잖아. 거기서 적격이 추론인 적격인데요. 추론인 적격은 심플하게 한국인 제내자가 껴있으면 된다. 한국인 제내자가 껴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한국인 또는 제내자가 껴있으면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미국 특허청 갈 필요 없어. 한국 특허청 와도 돼. 이게 적언발정 표지인의 적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할 건 뭐냐면 한국에다가 지금 출원하는데 미국에 가 있어. 미국에다 서면 제출하려고 그래. 또는 미국으로 서면 달라고 그래. 한국 특허청 하기 싫어. 미국에다 서면 보내기 싫다고. 이때 한국 특허청이 야! 너가 대표자 해라. 이게 가능합니다. 갑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얘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긴 있어요. 이게 PCT의 특징. PCT 파트 1은 원래 와이프가 해야 될 일인데 한국 특허청이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줄 때 귀찮은 건 못 도와준다 이거야. 나 귀찮을 것 같으면 나 쟤랑만 할 거야.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얘 조문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조문 노트는 이런 식으로 잠깐 조문 볼 겁니다. 왜냐면 얘가 서브지면 없어서. 이게 조문 노트 시행 규칙을 조문 노트 저기서부터. 조문 노트 152페이지 197조. 조문 노트 152페이지 197조. 조문 노트 152페이지 197조. 조문 노트는 이겁니다. 온라인 분들. 우리 기본 강의하고 조문 내려독에 썼었던 자료입니다. 197조 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 출원했을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해서 대표자가 밟을 수도 있어. 이거는 우리나라 출원하고 똑같죠. 2항이 다르다고요. 2항. 2인 이상이 공동 출원했을 때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아예 특허청 쪽에서 대표자를 지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산자부를 정하는 자인데요. 각조에 넣어놨습니다. 332번. 시행규칙 106조의 4에 있습니다. 대표자 지정은 한국인 제내자 중 제일 위에 써있는 애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순서대로 쓰거든. 조윤중, 조은중, 조인중, 권중 하면은 제일 위에 조윤중 이래 잡는다고. 시행규칙 106조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노트 뒤에 있죠. 이거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 자,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197조였어요. 197조 이하. 조문노트에 시행규칙 써있으니까 가서 체크하고 외우세요.
PC 따라올 수 있죠? 저번 주에 했잖아, 저번 주에. 하나 더 갈게요. 할 수 있지? PCT 쫄면 안 돼. 무조건 맞아야 돼요. 하나 더 갈게. 갑이 얘가 제외자예요. 얘 출원해. 국내 호텔도 없어. 미국에 집이 있는 데인데 그냥 출원했어, 한국에. 얘 바로 반려야. 이에 반해서 갑이 PC 출원했고요. 뭐 미국 특허청에서 PT 출원했어. 미국이어서. 그리고 국제 단계에서 심사와 공개 거치고 나서 국내 단계 들어옵니다.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갑이 진입합니다. 진입하는 서류 다 외웠죠? 이게 진입이 파트 3잖아. 진입 파트 3는 제출하는 서면 기간 조치, 서면 기간 조치. 거기 서면이 203조 서면과 각종 번역문, 명서두면 요약서 PG 19조 34조 번역문, 203조 서면과 번역문들. 이 서류를 혼자 내. 여기서 서류 혼자 내. 반려사유 통지. 여기서 서류 혼자 내. 괜찮아. 이거. 얘 서류 혼자 내도 방시 위반 아닙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외자라 할지라도 진입할 때 봐주는 게 있어요. 이거. 단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꼭 특허관리인 선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출원 날라가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제외자가 하면 바로 반려. PCT 파트 3에선 일단 봐주다가 일정 시기까지 안 하면은 취하. 어쨌건 대리인 안 데리고 오면 그냥 죽일 거야. 죽일 건데 진입할 땐 일정 부분 기간은 봐줘. 이거. 이게 우리 한국에서 출원한 거 한국지정관청, 한국진입관청인 경우 다 한국특허청에서 하는 거라고. 근데 약간씩 취급이 다른 거. 조문특허는 이런 식으로 비교할 겁니다. 지금 여기 한국특허청, 이게 한국특허청, 여기가 한국특허청. 저거 조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문 노트로 갔다 올까요? 쟤는 파트 4 특례에서 나왔던 앤데요. 조문노트 162페이지 206조, 조문노트 162페이지 206조. (206조) 1항 제외자인 국제특허 출원이 기준일까지는 5조 1항 방금 배웠잖아. 원래 제외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준다. 이걸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특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혼자 봐줍니다. 밟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203조 서면과 각종 번역문은 혼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2항 구원을 제출한 제외자는 산재물을 정하는 기간에 대신 나중에라도 특허관리인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산재물을 정하는 기간이 각조 337번에 있는데 기준부터 2개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1개월로 틀린 질문 나오면 바로 X 하셔야 돼. 3항 만약에 기준부터 2개월까지도 끝까지 특허관리인 선임을 안 하면은 이때는 반려시키는 게 아니고요. 반려한다고 X 질문 나옵니다. 반려시키는 게 아니고 봐줬잖아. 봐줬는데 이제 와서 반려하는 게 어딨어.
봐줬기 때문에 반려는 안 하고요. 취하시켜. 하여튼 죽이고 싶은데 반려는 할 수 없어. 반려는 봐줬기 때문에. 취하로 시켜버립니다. 저희가 지금 본인 대리인 본인 대리인 하고 있었어요. 본인 대리인 하면서 일반 출원과 PC 출원을 대비까지 했습니다. 이게 본인과 관련된 거, 이게 대리인과 이것도 뭐 본인과 관련됐네요. 뭐 어쨌건 현재 저희가 파트 1 절차 촉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하고 있어요.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하면서 PCT와 연관된 대비 사항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여기까지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서브집 245페이지부터 다 한 거예요. 245페이지 본인 능력 이거 다 했고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잘 하단부에 제외자, 제내자, 내국인, 외국인 내용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나누시고 246페이지 대리인과 복수장사 대표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바로바로 외우세요 이제. 그 다음에 기간 조금 하고 쉬었다 갈까요? 기간. 기간은 쟁점이 계산, 연장, 추보안, 정지. 조문일기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계산 문제 올해 그 문제 오류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받아졌더라고요. 올해 문제 오류가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산 정도가 받아진 것 같더라고요. 계산만 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민법하고 계산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연습 좀 해보시면 두 과목에서 다 유용합니다. 스텝 잡아드릴게. 스텝 1. 첫날 빼고요. 만약에 첫날을 집어넣을 거면 올해 전체 정답된 문제처럼 굳이 문제에서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라는 어떤 특이한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러면 첫날 집어넣는 거고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라는 굳이 특이한 문장이 나오지 않으면 점 있고 무조건 첫날 빼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건 OX 문제에 문제들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각 주에 첫날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을 써놨습니다. 무슨 확정일부터 뭐 하는 것은 확정일이 오전 0시부터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일도 전부 다 오전 0시에 되는 건 아니고요. 오후 2시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부터 뭐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어색하게 오전 0시에 확정됐다는 단어가 나와야지만 첫날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색한 게 아니면 점 있고 첫날 빼시라고. 스텝 2. 해당 월 더하고 스텝 3. 그거의 전날. 스텝 4. 만약에 그 전날이 없거나 아니면 공휴일이거나 그 전날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그 월의 막날, 그 전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워킹데이. 문제 프리스키는 문제 프리 강의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얘나 얘가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가 어색하게 길어집니다.
예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는 어색한 문장이 들어갈 거고, 공휴일은 갑자기 뜬금없이 거의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이런 어색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바로 캐치하셔야 돼. 저 문제구나. 단, 이거 심사기준 강의에서 또 할 건데, 이 공휴일은 절차에 관한 것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심사기준 문장입니다. 존속기간 계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존속기간 계산은 만료일이 공휴일도 그날로 끝난다고요. 절차라는 것은 우리 기본 강의 때부터 많이 했지만 어떤 서류를 제출하냐 아니냐로 절차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된 것은 막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워킹데이인 거고요. 서류 제출과 연관이 없는 것은 막날이 공휴일하도록 그날로 끝난다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심사기준에서 존속기간하고, 심사기준은 또 언급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국내 우주 되면 선출원 죽여버려요. 국내 우주하면 중복특허 배제로 해서 선출원 1년 3개월 있다 죽입니다. 그 1년 3개월은 서류 제출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막날이 공휴일, 공휴일 다음날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거. 절차와 관해서만 이 공휴일은 체크해라. 존속기간 얘기 나오면은 공휴일 체크하면 안 된다. 연습 한번 합시다. 2022년 1월 30일부터 2년 7개월 해볼까요? 2년 7개월은 너 어디서 봤습니까? PCT 파트 3 진입기간이었어요. 5선부터 2년 7개월. 2년 7개월 계산 한번 해볼까? 완, 점 있고 첫날 빼세요. 2022년 1월 31일. 2, 2년 7개월 더해요. 2024년 8월 31일. 3, 그 전날로 옵니다. 2024년 8월 30일. 30은 1, 2, 3, 4, 5, 6, 7, 8 할 필요 없이 30은 존재하잖아. 이게 됐고, 포는 문제에서 어색하게 공휴일 말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공휴일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8월 30일까지 지임서류 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203조 서면과 번역문들을 전날까지 내야 됩니다. 이게 월계산이고, 아유, 일계산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일계산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세요. 일계산은 첫날 빼고 하나, 둘, 셋, 넷 하라고. 이거 스텝 이가 말고, 월계산만 이 스텝에 따라서. 일계산은 초일 빼고, 예외는 요 밑에 써 있는 건데 예외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세요. 이거 하고 마지막에 공휴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계산도 이거에 따라서 가는 건데, 연계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연만 더하면 돼. 네, 그리고 우리 특허법에서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하고 대비하면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 절차 총칙하고 있습니다.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그 다음에 기간 중에서 계산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연장 추후 보완 정지로 기간 쟁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